더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4장 16절 17절 이 말씀과 오늘의 사이의 간격이라는 것은 거의 뭐 만년 정도로 해도 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뭐 1억년이라 해도 가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등장인물은 이렇게 차이 나더라도 오늘날의 개인과 아니면 국가 간에 있은 이 사건들은요 똑같아요. 창세기 4장 16절에 17절에 있는 가인의 입장이나 오늘 있을 모든 사람의 입장이 똑같은데 그 똑같다라고 하는 상황을요 하나로 포인트로 정한다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는데 이 가인이 지금은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돌아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죠. 무슨 포인트냐?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지만은 예수님이 돌아온 지금에는 내가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났던 내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고백이요 지금 이런 고백을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능성을 두고 내가 여호와 앞에 돌아왔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바로 그 후손이 그와 그 후손이요 예수님 오실 때에 그와 그 후손이요 예수님 앞에 즐겁게 달려갈 수 있다. 당당하게 우리는요 자손들을 자기네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런 위치가 생기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표현이지만은 이 표현 속에 있는 가인의 입장이나 지금 나의 입장이나 앞으로 살 후손들의 입장,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이게 똑같은 환경에 있으니까요. 똑같은 환경. 그게 뭐냐니까 거짓이죠. 거짓. 거짓행위가 우리가요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거짓이 난무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속에서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거짓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지. 시편 119편 29절 104절 128절 163절 거짓 행위를 내게 쓰러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하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개인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내용은요 지금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기둥으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 입국론, 이것은 당시 한 사람의 정치 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 사람의 에녹
한 사람의 가인, 가인 되었던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요 구호를 가지고 대대로 살기를 바란다. 자기의 고백을 가지고 후손들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인지 헌법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두 가지 자료를 듣게 됩니다. LG스 TV, 로고스 TV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공산화가 되어도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입니다. 정당이죠. 국민의힘. 김학성 헌법 명예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혁명당 고문을 맡고 있는 김학성 교수입니다. 원래 이게 연설을 잘 하시는 분 뒤에서 하면 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요, 정당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국가 위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에 대한 방어 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하며 남한으로 기순한 북한 장병을 비밀리에 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고 특등 머저리 등 말로 옮기기조차 거북한 욕을 먹어도 눈만 껌뻑이고 있습니다. 또 현충일 추모사에서 북한의 6.25 남침을 번번이 빠뜨리고 있고 심지어 재작년 현충일에는 6.25 남침 공로로 김일성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추켜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광복회장은 6.25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가로막았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생 문제가 잘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난 고용참사, 서민경제 붕괴, 빈부격차의 확대가 분명함에도 대통령은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최악의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고 모든 청년을 좌절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렴치한 조국을 끌어안아 국민을 열받게 했습니다. 평등, 공정, 정의를 떠들더니 조국은 공정과 정의를 희롱했고 윤미향은 위안부로 돈을 벌었으며 박원순과 오고도는 여비서를 성추행했습니다. 칼을 잡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칼을 잡고 춤을까지 추면서 국민의 마음까지 후벼 팠습니다. 민주당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불법으로 해직된 교사에게 보상금을 주는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특별법은 해직교사 1,500명에게 1인당 7억 9천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온통 주사파,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죽였고 원자력 생태계를 붕괴시켰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48조를 들여 신안 앞바다에 풍력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뒤끝이 어디까지 갈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라의 재정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건국 후 지난 정부까지 나라 빚이 600조였는데 지금은 1000조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빚만 400조가 됩니다. 이 빚은 지금의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갚아야 하는데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주성 경제 정책은 실패했음에도 소주성 설계자를 KDI 원장에 앉혔습니다. KDI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 한 명의
아집과 고집이 국민에 있으며 대통령은 각종 위원회 뒤에 숨어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위기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국민혁명당이 의견을 같이 하기에 이 점에서는 국민혁명당이 별도로 만들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정당의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대결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서로 야합하면서 공동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세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남로당 무장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작년 제주 추모사에서 남로당 반란 세력을 향해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에 더 나아가 무장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민과 경찰을 국가폭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무장 폭도를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이라고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이러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보훈의 달인 6월 안에 민사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은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은 제주 4.3 사건으로 군법회의나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수용인들을 무죄로 만드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특별법에 국민의힘 73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응징해서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와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민의 표만 의식한 채 양심도 정의도 팽개쳤습니다. 또 민주당은 제주 4.3 특별법에 이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주동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52명의 찬성이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란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인데 이 군인 반란군은 여수를 점령하고 순천도 점령한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시청 등에 북한 인공기를 개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군인 반란군을 민주화 운동으로 떠받들면서 반란이 아닌 무장봉기나 항쟁으로 불러줘야 한다고 합니다. 결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이 법안 통과에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 16일 위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나라의 꼴이 망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이석기는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또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지지하며 북한의 주체 사상을 찬성하고 가르치고 선전해도 이를 막을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민주당이 폐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 법 폐지에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고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민주당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행정부도 없고 사법부도 없고 검찰도 없습니다. 오로지 입법 독재뿐입니다. 법을 여차하면 법을 만들고 고치고 자기 입맛대로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대학 울타리 안에만 머물렀고 정치 활동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제주 4.3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는커녕 대다수가 이에 합의했고 여수 순천 특별법도 대승적 차원이라고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남로당 폭도들의 죽임을 당한 군경과 양민들을 개죽음으로 몰고 있으니 통곡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국민의 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당의 위기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 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국민혁명당이 만들어져야 할 창당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셋째, 교회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결의되어 있는데 이 평등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도 반대도 못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당 사찰에서 설교자들의 동성애 비판 설교도 차별이 됩니다. 또 대학이나 신학대학 교수가 이를 비판해도 차별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현재 존재하는데 24개가 넘는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 만들어져 있어 물샐 틈 없이 차별 행위를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평등법이 필요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동성애 비판 금지와 동성혼 허용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손 놓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민의힘과 멍해를 함께 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인천의 기독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행동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헌법 위에 있는 성경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파괴하는 법이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인데 장로, 집사, 권사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국민혁명당만이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민혁명당의 식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무조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감히 국민혁명당의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의 안보를 망치는 것이라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민의 정신세계를 사탄의 세계에 넘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육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6월 16일 며칠 전이죠. 드디어 이상민 의원이 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3명의 의원과 함께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6만 5천 개의 교회, 30만 목회자, 20만 장로, 1,200만 성도들은 모두 일어나 이 일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다음 총선에서 조직적 낙선운동을 통해 이 법에 찬성한 의원은 반드시 낙선시킬 것을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지금의 정치 질서는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경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 하면서 여수순천의 군사반란을 민중봉기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 합니다. 또 지금의 정치 상황은 국민의 새로운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수 우파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국민혁명당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이며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위선과 거짓을 배격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합니다. 지원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국민혁명당의 가족이 되어 국민혁명당의 크기를 키워주는 일입니다. 지금 보수 언론사마저도 국민혁명당에 관해 단 한 줄의 보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혁명당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기독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교회의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국민혁명당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목표인 1000만 당원은 대한민국의 정당 지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1000만 당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제압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가 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결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파주 통일군 2월 25일이죠. 아까는 21일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김학성입니다. 오늘 앞에 귀한 연사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이게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힘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몇 년 전 청소년 여론조사에서 6.25 전쟁을 북한의 남침이라고 답한 학생은 55%에 불과했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답한 학생이 21%나 되었습니다. 또 누가 일으켰냐는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한 학생은 60%에 불과했고 초등학생 중 35%의 학생은 남한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실시한 입대 장병의 의식조사에서 75%가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공산주의에 비해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고 답한 장병은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북한 체제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밑바닥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국민혁명당은 오늘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신고해 달라고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시의적절한 것임은 물론이요, 역사를 왜곡하는 불순분자들을 색출하고 이를 정화해야 하는 국가적 사명을 대신 감당한 것으로 매우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71주년을 돌아보면서 6.25 전쟁의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25 전쟁은 종교 전쟁도 아니요 영토 전쟁도 아닌 사상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제거하려고 벌인 사상 전쟁이었습니다. 동시에 6.25는 민족 간의 전쟁이었고 한 마을에 사는 주민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둘째, 6.25 전쟁은 남침 전쟁입니다. 남한의 북침을 북한이 방어한 전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문서와 역사적 기록이 지적하고 있으며 산화하신 조국의 영령들이 죽음의 몸으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6.25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6.25는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한
휴화산일 것입니다. 며칠 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해교존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서해교존은 연평 해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의 부족한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존과 해전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교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기에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해군이 승리한 전쟁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해전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연평 해전에서 순직하신 전사자들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6.25 전쟁은 좌익이 참여한 사상전쟁입니다. 6.25는 북한이 일으켰지만 당시 남한의 좌익 세력과 함께한 전쟁입니다. 빨치산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장 공산 세력인데 빨치산 문화를 찬양하는 소설과 영화 등이 대중문화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고 왜곡한 조종래의 태백산맥은 1000만 권 이상 팔렸지만 6.25 전쟁의 전설적 영웅 백선엽 장군의 수기인 군과 나는 2만 부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500분의 1 정도만 팔린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조종래는 소설로 번 돈으로 자신의 고향이자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전남 보성군 벌교에 태백산맥 문화관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이곳을 방문하여 남북 통일을 염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기념관은 북한식 통일을 염원하도록 유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6.25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로의 통일을 원하는 좌파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사회단체, 노동단체,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예술계는 물론이고 정계, 관계, 법조계, 군과 경제계 등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주체 사상을 신봉한 주사파 세력들이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997년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 선생은 북측은 남조선의 지하 조직을 키우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을 다해온 만큼 남조선에서 지하 조직의 뿌리를 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이 남침이고 대한민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주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참전한 16개국의 국가와 군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주체가 되어 일으킨 이 불법 전쟁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정당과 정치 세력들은 이들의 만행과 잘못을 지적해 오는데 그쳤습니다. 이마저 외면한 정부와 정당도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에 더 나아가 고모부와 이복 동생을 죽인 김정은을 솔직하고 열정적이고 결단력 있고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고 타임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언급했습니다. 마치 김정은이 성군이라도 되는 듯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국민혁명당은 북한에 대해 6.25 전쟁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전 국민 앞에 천명합니다. 그동안 모든 정당들과 정치 세력들은 말로만 규탄하는 데 그쳤지만 국민혁명당은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름으로써 국민혁명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국가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되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해 안보의 빗장을 활짝 열어두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안보를 대화로 풀겠다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데 덮지도 차지도 않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이 일에 앞장서서 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십니까? 국민혁명당이 곁에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걱정되십니까? 국민혁명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국민혁명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혁명당 믿어주십시오. 우리 국민혁명당 밀어주십시오. 국민혁명당 도와주십시오. 국민혁명당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